구독. 이번에는 8쪽에 네. 13번. 라잡이 13번. 네. 대출 가능의 산정입니다. 네. 대출 가능의 산정. 아, 이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왜 중간 점검 20문제 할 때도 나왔던 그때 틀리셨던 작년 전사했죠. 네. 그때는 공부를 좀 어차피 뭐 그때는 뭘 많이 안 하셨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오늘도 좀 느끼는 거지만 좀 발전되고 있는 모습을 항상 좀 느껴요. 정말. 네, 발전되고 있고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실은 발전되는 모습이 좋은 거지 후퇴하는 모습은 좋은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힘을 비축한 게 아닌가 그동안.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었으면 불구하고 네. 나는 후퇴하게 하시는 네. 거지. 그래서 좀 더 발전되는 모습을 이제 우리 박 PD나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힘을 비축한 게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이걸 풀기 위해서 제가 번아웃 직전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그렇죠. 열심히 그렇지. 주고. 근데 뭐 스타일상 이렇게 번아웃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을 스타일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컨디션. 어떻게 했어요, 교수님? 제가 컨디션 조절 되게 잘하거든요. 컨디션 조절 충분히 하면서 나 안 돼, 지금 안 돼, 자야 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그 대출 가능의 산정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는 주택입니다. 네, 주택하고 상가하고. 그렇죠. 네. 상가고요. 일단 출제 비중으로 친다면 주택이. 주택과 상가 중에서는 주택 비중이 높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하기 한 7대 3이나 8대 2 정도로 압도적으로 주택이 높은데, 네. 근데 상당히 미묘한 얘기이지만 최근에 주택에서 LTV, DTI 비율을 좀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부에서요? 예, 정부에서. 맞아. 이게 슬슬 나오는데, 왜냐면 이번에 힘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특히 뭐 이렇게 서울시장, 부산시장에서 네. 이제 압도적으로 어쨌든 참패. 이렇게 참패를 했죠, 그죠? 예, 그게 뭐 다른 이슈보다도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컸던 것 같고, 특히 비트코인이랑. 그렇죠. 네. 특히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다리를 걷어차버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출을 줘오니까,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건 네. 정말 제 느낌인데 네. 주택 쪽보다는 상가 쪽에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주택 쪽에 규제를 하겠다라는 걸 문제로 내는 게 조금 이렇게 시류다. 이제 완화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주택도 공부는 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거는 그냥 강의하는 사람의 어떤 느낌이에요. 강의하는 사람 느낌이고, 네. 마지막에 대박 나는 거고, 혹시 그 상가가 안 나오고 예전처럼 주택이 났다면 네. 잊으시오. 근데 주택은 어차피 집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럼 일단 주택하고 상가의 공통점을 볼까요? 네. 공통점은 LTV. 그렇죠. LTV입니다. LTV는 시장 가치 또는 부동산 가치 기준으로 부채를 산정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레버리지를 몇 프로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5억을 빌렸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50% 일으키는 거고요. 5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70%를 대출받아 왔다. 그러면 3억 5천이니까 레버리지를 70%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몇 프로 일으키냐는 것을 따지는 것을 LTV라고 하고, LTV는 뭐 주택이든 상가든 어디든지 나옵니다. 네. 근데 주택에서는 DTI가 나와요. DTI, 우리말로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DTI라 그래요. DTI. 그러니까 저도 대부 비율을 LTV, 총부채 상환 비율 DTI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고 그냥 LTV, DTI로 구하는 건데, DTI는 뭐냐면 연간 소득분의 연간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놈은 반드시 저당상수를 나눠줘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저당상수를 나눠줘야지 부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LTV를 통해서 산정되는 금액은 바로 부채예요. 바로 뭐라고? 부채. 근데 DTI를 통해서 산정되는 금액은 뭐고? 부채 서비스액이고, 이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줘야? 저당상수로 나눠줘야 부채가 나온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LTV, DTI 1대1 비교가 되려고 하면 1대1 비교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LTV는 부채가 구해지고 DTI는 부채 서비스액이 구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부채 서비스액은 갚는 돈이지 빌려오는 돈이 아니란 말이야. 네. 따라서 1대1 비교가 안 되고, LTV, DTI를 1대1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LTV는 구한 금액 자체가 부채고 DTI는 구한 금액이 부채 서비스액인데, 이 부채 서비스액을 반드시 저당상수로 나눠줘야 부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LTV는 바로 부채, DTI는 부채 서비스액, 그 부채 서비스액을 뭐로 나눠줘야? 저당상수. 나눠줘야 부채가 나온다는 거. 나온다. 그래서 이 부채랑 방금 저당수 나누어서 구한 부채랑 둘 중에 무슨 숫자가? 이게 숫자가 작은 그렇죠. 건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빌린 거 빼야 돼요. 그렇죠. 좋아. 네. 지난번 볼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 그래도 뭐 공부 좀 해오긴 해왔어.
잘했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감사합니다. 숫자가 일단 1차 정답이에요. 네. 둘 중에 작은 숫자가.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DTI가 작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LTV가 작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 네. 그러니까 숫자를 잘 봐야 됩니다. 음. 예를 들면 LTV를 구한 숫자가 1억 5천, 네. DTI를 구한 숫자가 1억 8천이면 답은 일단 기본적인 1차 답은 1억 5천이 되고 네. 네. 또 혹시 기존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이 되면 그걸 까고 나머지 금액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죠? 네. 자, 근데 그래서 제가 구한 공식을 하나 정리한 게 네. LTV는 따로 공식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니까 됐고 네. DTI는 자, 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곱해요. 네. 근데 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곱한 게 사실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부채 서비스에게 서비스. 어. 네. 그럼 그 놈을 뭐로 나눠줘야 저당 저당상수로 상수. 나눠줘야지 부채가 된다. 그래서 소득 곱하기 DTI 나누기 저당상수를 음. 공식처럼 기억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밑에 있는 예제 1번을 먼저 한번 풀어볼 건데요. 네. 자, 일단 시장 가치가 3억 보이시죠? 네. 시장 가치 3억. 그다고 LTV가 50%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듣고 싶어. 습관적으로 할 때는요. 네. 가치가 보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네. 가치가 보이면 네. 바로 DTI를 곱하는 것을 습관하셔야 돼요. DTI, LTV. 예, 네. 그죠. 죄송합니다. LTV. 가치가 보이면 바로 네. LTV 구하는 것을 습관하셔야 됩니다. 네. 3호 해서 1억 5천이죠. 1억 5천. 1억 5천 네. 빌려요, 못 빌려요? 그러면 잠깐 보류. 보류. 잠깐 보류하고. 네. 아까 공식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DTI요. 네. 소득에다가 DTI 비율을 곱한다 그랬죠. 네. 그 돈을 저당선 나눠준다 그랬죠. 네. 소득이 지금 얼마냐요? 소득이 5천만 원. 오케이. DTI가 몇 프로? DTI가 40%. 40%. 5천만 원에 40%는 2천만 원이다. 그죠? 그죠? 5, 4, 20에서 2천만 원. 아, 예, 예, 예. 저당 상수가 얼마냐면 0.1이에요. 0.1. 이거 얼마? 이거 2억. 봐봐요. 예전에는 DTI를 통해서 구했던 금액이 작았는데 네. 2억과 1억 5천을 비교해보니까 1억 5천이 더 작죠. 네. LTV를 구한 금액이 더 작은 거예요. 네. 답은 일단 1억 5천인데 네. 기존 대출 금액이 여기 보니까 5천만 원 5천만 대출 원. 받고 있고 네. 추가라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추가.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물었으니까 5천만 원을 까야 되겠죠? 네. 까고 나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1억. 얼마다? 1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네. 그 암산으로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암산으로. 암산. 자, 저랑 같이 암산 한번 풀어봅시다. 시장 저 한번 보세요. 저. 네. 시장 가치가 3억 3. 네. LTV가 50%. 3억에 50%. 그러면 3억 1억 5천. 오케이. 보류. 1억 5천 보류. 기회는 기회로게요. 소득이 5천이고 DTI가 40%예요. 네. 5천만 원에 40%는 얼마죠? 2천이라고 2천이죠. 할까요? 예. 2천에 저당상수가 0.1이면 0.1로 나눠줘야 되겠죠. 네. 그럼 얼마? 2억. 2억. 아까 1억 5천과 지금 2억 좀 작은 1억 숫자는 5천. 1억 5천. 거기. 기존 대출 금액 5천 있으니까 까고 추가로 대출이 가는 금액은 1억. 1억.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쉽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게 처음에는 암산이 더 어렵다고 생각. 뭐 예. 왜 암산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암산은 아니고 깨작깨작 몇 개 적어놓을 필요는 있어요. 뭐 1억 5천 이렇게. 뭐 2천 0.1 얼마 뭐 2억 이렇게 두 중에 작은 숫자 1억 5천. 기존 대출 금액 5천 까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이제 밀고 있는 거 상가 대출 가능 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뭐 공부하는 재미니까 네. 예제 1번에서는 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 네. 주택이라는 표현에다가 체크 표시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 예제 2번 문제 가시니까 상가라는 표현에다가 네. 랜딩 박스를 한번 딱 쳐주셨으면 중요하다. 좋겠습니다. 다시 공식 올라가서 네. 상가도 LTV는 나온다 그랬죠. 네. 뭐 상가에서 적용했던 LTV도 주택과 적용한 LTV가 크게 다른 바는 없겠죠. 그죠? 네. 그러면 상가에서는 DTI를 쓰는 게 아니라 DCR을 씁니다. DCR. 네. DCR. DCR. 그쵸. DCR은 부채 부채 감당률을 감당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분의 순영업 소득이거든요. 네. 자, 그럼 칠판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시험 문제에서는 순영업 소득이 1억이다, 부채 감당률이 2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순영업 소득과 부채 감당률. 네. 부채 서비스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1억을 2로 나눠주면 돼요. 네. 1억을 2로 나눠주면 이게 부채 서비스가 5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부채 서비스 구했잖아요. 네. 이 부채 서비스를 또 뭐로 나눠줘야 되죠? 저당상수. 저당수로 나눠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DCR은 처음부터 공식을 순부저로 공부를 해버린 겁니다. 순부저. 순부저가 뭐냐면 순영업 소득에다가 부채 감당률을 네. 나눠버리면 부채 서비스가 나와요. 음. 그럼 계산기 든 김에 이 부채 서비스가 바로 뭐로 나눠져 버리면 저당상수. 저당상수로 나눠져 버리면 부채가 바로 튀어나와 버리는 겁니다. 음. 상가는 처음부터 그냥 계산기로 시작해서 계산기로 끝낼 거예요. LTV 빼고 DCR에 나왔을 때는 계산기로 어떻게 계산기로 적용을 할 거냐면 그냥 네. 순부저 이렇게 하는 순부저 순영업 소득에다가 부채 감당률 나눠주고 저당수 바로 나눠서 는 때린 다음에 아까 LTV 구한 숫자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럼 비교해서 작은 숫자가 답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럼 이거는 다시 이제 2번으로 가보면 상가 볼까요? 근데 선생님 저 궁금한 게 항상 부채 감당률을 줘요? 반드시 아 반드시. 반드시 아 이 디테일 줄 수가 없어요. 부채 부채 감당률을 줘요.
상가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된 공식이에요. 아. 주택은 LTV DTR을 주고 상가는 LTV DCR 그러니까 음. 부채 감당률을 준다. 아. DCR은 부채 구할 때 순부조를 나누어서 순서대로 나누어서 구한다 아.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가 LTV는 아까 똑같거든요. 가격이 5억이고 네. LTV가 몇 프로니까 LTV가 여기 60이요. 60이니까 오르게 네. 3억이 되겠죠. 우리가 3억. 네. 맞죠? 3억은 보류 할까요? 네. 순영업소득 얼마? 순영업 소득은 여기 순영업 소득은 1억이요. 동그라미. 네. 부채 감당률 얼마? 주택 감당률은 여기 2요. 동그라미. 네. 자동상수 얼마? 저랑 상수 0.2. 동그라미. 네. 놓은 다음에 계산기를 꺼내서 네. 1억 나누기 여기 2 나누기 0.2는 이게 순부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요거 습관화된대요. 저- 네. 순부조를 동그라미 딱 채가지고요. 그냥 네. 순서대로 딱 나눠버리면 됩니다. 아, 쉽네. 그럼 이거 2억 5천이 되겠죠. 네. 그럼 3억과 됐어요. 2억 5천 중 작은 숫자는 2억 얼마죠? 5천? 2억 5천이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1억 있어요. 기준 대출금이 1억이 있죠. 네. 그럼 추가 대출이 가능한 건 얼마냐면 1억 1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LTV DTI에 LTV DCR은요. 밑에 해설을 보는 게 더 어려워요. 해설을 보는 게 그냥 이거 보세요. 5억에 60%네. 한 3억이네. 그리고 이건 어차피 순보조로 순서대로 나눌 거니까 1억에다가 2에다가 0.2. 근데 혹시 경우에 따라서 1억에다가 0.2에다가 2 순서로 나누어도 관계도 없어요. 답은 똑같아요. 어차피 나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상가에서는 순부조, 순부조, 순부조 요 놈만 순부조.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여기다가 별표를 한번 터뜨려 주시고 순부조 쪽, 순부조 쪽에다가 별표를 한번 터뜨려 주시고 네. 순부조 공식 요거 암기를 좀 해주신다는 거. 암기. 네. 순부조 암기.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상가 쪽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이번에 좀 높다는 거. 여기 상가. 나오면 대박 나는 거야 우리. 네. 안 나오면 잊으시오. 근데 상가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상가가 아니에요. 아닌가요? 습관화되면 이게 습관화되면 상가가 나중에 진짜 제가 똑같이 얘기할 거라니까 쓰면 저는 오히려 계산기를 쓰면 상가가 더 쉬운 데로 하는 얘기를 할 때가 분명히 와요. 순영업소 계산기에 찍고 부채 감당률 나눠주고 전화수 나눠주면 바로 답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몇 분만 연습하다 보면 상가가 더 쉬워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알겠어요. 상가가 더 쉬워하는 날이 오면 이제 시험장 들어갈 때가 된 거야 이제. 네. 시험장 들어갈 때가 된 거야.